네, 이번 시간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하는 형태를 어디서 한번 봤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어쨌든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개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개라는 말이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매개체라는 말이죠. 무언과 무언가를 연결시켜주는 형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매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가 있고 y가 있죠. 그 x가 변할 때마다 y가 이제 변하고 x 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 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x와 y의 관계식으로서 어쨌든 함수를 표현을 했었는데 이건 어떤 함수라고 하는 거냐면은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야. 그러니까 x랑 y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함수들이 있어. 혹은 곡선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개 변수 t나 뭐 세타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으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매개 변수 표현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y는 x 플러스 4라는 우리가 잘 공부를 했던 1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매개 변수를 내가 t라고 놓고 한번 식을 써본다면 x를 t야. 그리고 y를 t 플러스 4라고 놓으면은 이거는 x와 y가 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t에 의해서. 근데 t가 하나가 정해지면 x, y가 동시에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x, y가 결정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써도 이걸 가지고 t가 움직일 때 이 점이 그리는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4가 그리는 그래프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만약 선생님 이렇게 만약에 할 거면은 이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은 함수들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x를 t-1이라고 하고 y를 t 플러스 3이라고 해본다면 얘도 어떻게 될까요? 얘도 똑같은 함수가 되겠죠. 왜냐면은 뭐 만들어 본다면 여기서 t가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대입을 하면은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사실 여러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다. 이때 t를 뭐라고 부른다? 매개 변수. x와 y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금방 했던 것처럼 표현법은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을 수 있다. 2번 한번 볼게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다. 0이라고 하면은 x하고 y가 어떻게 되는 거야? 2, 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값에 따라서 t가 1이라고 하면은 x는 3이고 여긴 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 값에 따라서 x, y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들을 모아 놓으면 또 곡선이나 함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얘를 x와 y의 관계식으로 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금방 했던 것처럼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는 x-2가 되니까 얘를 대입을 시키면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x-2가 될 테니까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4x 마이너스 x니까 5x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2니까 플러스 6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매개변수 표현법이 있었어 사실은. 그거를 먼저 하나 예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볼 텐데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의 제곱이 된다라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인데 이때 이 원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것처럼 x랑 y를 한 번에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우리는 뭐를 공부했었죠?
세타. 세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이렇게 4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 4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4 사인 세타가 됐었죠. 그러니까 세타가 움직일 때마다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 P가 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x를 뭐라고 쓸 수 있어? x를 4 코사인 세타, y는 4 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리려면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도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세타가 뭐가 되겠어? 세타가 맥의 변수가 되는 표현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간단한 형태가 된다라는 장점도 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냐면 매개 변수에서 아니 미분법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얘를 가지고 어떤 이 원위에 있는 점에서의 어떤 접선을 구하는 방식도 사실은 뭐 어려운 파트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었을 때 미분이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썼네. 뭐 상관없습니다. 함수와 곡선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4번 한번 볼게요. 다음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 zx와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코사인 t고 y가 사인 t야. t가 0부터 파이까지 변하고 있죠. 우리가 금방 했던 내용대로 사인과 코사인 t는 이제 단위 라디안이 되겠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는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식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금방 했던 원을 한번 좀 약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걸 합치고 싶어. 이걸 다시 x와 y의 관계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t를 가지고 이제 넘겨가지고 식을 썼던 건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t는 뭐 x, fx 뭐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야. 형태가 역함수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사인 t의 제곱은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나온다. 한 번에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단, 이제 뭐가 되겠어? t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네. 0부터 파이까지란 얘기는 180까지밖에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야겠어? 원이 완벽한 원이 아니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도 얘가 원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식을 이용하면은 그대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고 이제 매개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개변수 나타나는 수에서 x와의 관계식을 구한 설명 1, 2번만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넘기면 되겠죠? t는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y는 3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x 플러스 5, x와 y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 x가 t의 세제곱이야? 그럼 대입을 시키면은 y는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세제곱 x고 얘가 t의 세제곱의 제곱이 될 테니까 형태를 x를 끼워 넣을 수 있게 t를 조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두 개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인데 왜 2번이냐? 함수의 매개변수 표현의 필요성 계속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y는 fx꼴로 표현하기 복잡하고 다양한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수학에서 쓰는 것들은 사실은
다 필요해서 쓰는 거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도태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얘랑 얘가 있는데 얘가 뭐 어떤 함수를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식이 할 수는 있겠지.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겠죠. 복잡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 곡선, 이런 곡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극좌표 표현이 용이하다. 극좌표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극좌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 x가 이거 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형태. x가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된 형태. 이런 것들도 사실 이건 이제 원이나 어떤 타원이나 회전이나 이렇게 회전하는 녀석들에 대한 함수인 건데 이것도 사실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좌표 표현이나 매개변수의 표현의 방식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활용도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분이 용이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x랑 y의 직접적인 관계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t를 뭐 쓸 수는 있을 거 아니야. t를 넘겨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뭐 루트 이렇게 씌워가지고 t를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미분으로 해야 된다? 너무 힘들지. 너무 복잡하겠지. 하지만 이런 매개변수의 표현법이 가지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뭐야? 그거를 어떻게 미분을 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x가 ft, y가 gt 라고 각각을 x랑 y가 하나의 t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t에 대하여 미분이 가능하고 f't가 0이 아닐 때 dx, dy, dx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dy, dx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느낌인 거지. 델타 y, 델타 x야. 이거 분명히 양인 거잖아요. x의 별량분의 y의 별량. 여기서 이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극한이 이제 생기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델타 t를 중간에다가 넣는 거지. 이렇게 델타 x, 델타 t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과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x의 여기 이거잖아요. x의 그 별량이 하나씩 0으로 간다는 얘기는 t의 별량도 0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얘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얘를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도 t로 미분을 할 수가 있다. 미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미분해서 분수의 표현으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가지는 장점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거죠. 각각을 미분해서 분수를 놓으면 된다. 이걸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f'이 아니라 이건 위에 쓰죠. g't, f't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구해볼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아우 말이 씹혀. dy, dx를 한번 구해봅시다. dx, dt 얘를 미분하면 5 y를 미분하면은 2t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dy, dx라고 하는 건 5분의 2t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5번도 그냥 뭐 하나만 해봅시다. dx, dt 그 다음에 dy, dt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3이고 얘는 3t 제곱이네. 따라서 dy, dx는
t 제곱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 4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도록 하기 전에 92페이지 사이클로이드 한번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9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퀴가 지면에 이렇게 닿아 있을 때 바퀴를 한 바퀴 굴렸을 때 이 한 점이 그리는 궤적, 한 점이 그리는 이 궤적에 대한 식, 이게 이제 곡선의 형태가 되고 얘도 뭐가 가능하다? 세타를 이용하여 매개 변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P의 좌표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이 P의 좌표만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돼. 표현을 하면 돼. 식이 지금 사실은 다 나와 있어. 왜냐면 P의 좌표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거든? 근데 길이가 사실은 다 주어져 있어. 사실은 뺄셈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교기법, 교과서 깊게 보기, 요거를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미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한번 찾아보면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하세요. 하라고 할 때. 네. 넘겨보도록 할게요. 음함수의 미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도 아까 했던 우리 로그 미분법 있었잖아요. 로그 미분법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 시간을 안 재고 있었다. 음함수의 미분 한번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얘는 지금 그림 1, 얘는 원이죠. 얘는 원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x제곱은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의 방정식인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그림 2를 보시면 제한을 시켰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인데 y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제한을 시켰어.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 얘는 함수가 됐죠. 그럼 얘는 함수가 됩니다. 또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거에서 y가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도 또 뭐가 돼? 얘도 함수가 되죠. 뭐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y제곱은 1-x제곱이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나와야 맞는데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x제곱이 나는 게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이 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함수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 얘네들은 미분할 수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미분을 할 수가 있는데 미분을 해서 하려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뭐 그 점에서 뭐 어떻게 접선을 생각을 한다거나 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미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번이나 2번 같은 이런 접선들이 어디에도 있어? 여기도 그대로 있지 사실은. 1번, 2번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기는 하지만 정의역을 적절하게 제한을 시키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뭐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자, 정확히 좀 해봅시다. 얘는 함수는 아니야. 하지만 특정한 어떤 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접선의 기울기나 미분계수를 얻고 싶을 때 도함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의역,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제한을 시키면 충분히 함수로서의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를 반영을 해서 fx, y는 0, 뭐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음함수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음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정식 fx, y는 0, 그러니까 x, y가 한쪽에 몰려있는 식인 거지.
x와 y가 정의되는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되므로 이것처럼 함수가 되므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원래 있던 도형의 방정식을 y의 x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내가 이거를 구하는데 1번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얘를 미분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얘를 미분하는 게 편한지에 대한 배틀이란 말이야. 얘가 편했으면 음함수 배우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음함수를 했다는 게 뭐란 얘기야? 얘를 미분해서 여기서 접선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죠. 응?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음함수라는 게 처음 나왔어. 아까 매개변수 표현처럼 처음 나왔으니까 다음 함수를 음함수꼴로 나타내지. 음함수꼴이 어떤 꼴이야? f의 x, y는 0. 우변이 무조건 0만 있어야 돼. 다 넘겨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 얘는 어떻게 쓸까? 2x-y 플러스 5는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얘도 그냥 넘겨도 되지만 제곱을 한번 해도 상관이 없죠. 중요한 건 y가 일단 양수라는 거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x, y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y는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는 이제 뭐 x의 범위를 정해도 상관없겠죠. x의 범위를 절대값 x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했잖아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겠다. 함수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다음 내용을 한번 정의를 좀 볼게요. 함수의 음함수 표현은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만 일치한다. 즉 도형의 방정식에서 x나 y의 범위를 제한하여 함수로 만든 것이 음함수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다? 미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음함수와 도형의 방정식을 조금 이제 정확한 의미로서는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서 뭐를 생각할 거다? 음함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이야기야. 쉽게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형태들을 뭘로? 하나의 함수의 형태, 음함수의 형태로서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다? 미분 가능해서 미분을 해볼 거다라는 이야기야. 어, 자, 음함수의 이제 미분인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지금 90 안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거 지금. 자,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아까 했던 그 세 가지의 함수의 형태를 각각 한번 따로 해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편한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보고 싶어. 이제 얘를 미분을 할 거야. 얘를 미분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미분을 하시면 루트니까 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 있겠네요. 얘는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고 2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여기도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을 이제 무리함수를 지금 미분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방정식에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각 항을 x에 대하여 미분하는 방식.
이거 아까 우리가 로그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했을 때 얘를 x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x가 되겠죠. 더하기 자 y제곱을 미분을 해. 뭘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야. 그러니까 y랑 x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y는 fx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y의 제곱을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fx의 제곱을 미분한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2fx의 f'x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2y의 y'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얘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자체를 미분을 해주고 2y 곱하기 안에 있는 y를 한번 더 미분을 해줘야겠죠. 근데 얘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dy dx라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0이 되겠지. 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dy dx라고 하는 것 넘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고 2y로 나눠준 형태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아까 우리 로그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를 다시 이제 식으로 바꿔줬잖아요. 여기에서 식으로 바꿔준 게 이제 이런 식들이 되는 거지. y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있는 y를 집어넣으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 미분의 형태를 봤을 때 지금이야 이제 y를 이렇게 그나마 y를 x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던 건데 그렇지 않은 함수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형태의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 미분 계수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 x, y를 대입하면 되겠죠. x값 하나, y값 하나를 대입하면 되겠지. x, y의 관계식이 어쨌든 있으니까 어, x 하나를 알면은 y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와 y를 동시에 대입할 수 있는 식으로 도함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봤던 도함수랑 많이 다르지. 그동안의 도함수는 이제 결과물이 x로 이제 표현이 돼야 맞았잖아. 이제 매개변수에서 이제 t였지만 이건 뭐야? 음함수의 미분법의 결과물은 뭐가 나온다? x, y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 동시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제약이 있겠죠. 이제 y가 0이 아닌 형태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거 의미는 조금만 좀 본다면 이거 모래방정식이잖아. 이거 원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자,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 즉 도함수가 아니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단 말이야. 모든 여기 이런 웬만한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 그런데 어디에서는 이 점과 이 점에서는 접선은 존재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없죠. 미분계수의 정확한 정의는 접선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이 끝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위가 빠져야 맞겠죠. 왜냐면 x에 0을 대입할 수가 없어. 이 좌표가 0,1,0인데 1,0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대입을 못하죠. y가 0이니까. 나머지 점들 뭐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라고 하면은 얘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그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x랑 y를 동시에 대입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y의 형태의 꼴을 이제 연습을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의 n제곱을 미분한다. y의 n제곱 겉에 있는 것부터 미분하고 안에 있는 y를 한 번 더 미분해준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n y의 n-1 곱하기 y 프라임이다. 이렇게 미분을 금방 했던 거죠. 이렇게 미분을 해주면 되고. 자, 2의 y제곱. 또 마찬가지야. 2의 y제곱 y로 미분하니까 그대로 뭐가 돼? 2의 y가 되죠. 그리고 y 프라임이 되겠죠. y 프라임이 되겠죠. 이제 dy dx가 될 수도 있고. 자, sin y를 미분하고 싶어. 뭘로? x로. 그러니까 y가 합성함수, 이 전체가 합성함수의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일단은 sin y를 그대로 미분을 해. 그럼 코사인 y가 됐어. 그리고 속에 있는 y를 한 번 더 미분해 주겠다. dy군 d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sin 2y를 미분하고 싶어? 그러면은 2y를 그대로 미분을 하니까 코사인 2y가 되고
2y가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걸 미분을 해야죠. 안에 있는 걸 미분을 하니까 뭐가 나와? 2가 나오겠고, y 프라임이 나오게 되겠죠. 2y 프라임이 나오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물 좀 먹을게요. 자, 2의 y 제곱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계속 쓰면 되는 거야. 얘를 일단 y 제곱, 얘를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x 사이에, 이 함수와 x 사이에 이렇게 연결다리들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니까 2의 y 제곱은 그대로 오겠지. 그 다음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얘를 미분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2y가 될 것이고 또 안에 있는 y를 미분을 한 번 더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형태도 좀 공부를 좀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넣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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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은 편리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에서 더함수를 구하시오. 어렵지 않아요. 양변을 x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4x가 될 것이고 얘를 y로 미분을 하니 x로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6y 곱하기 y 프라임이 되겠죠. 는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이 dy dx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dy dx인 거죠. 그래서 y 프라임은 넘기면 마이너스 4x 나누기 6y가 되고 y는 0이 아닌 형태가 되어야겠네요. 약분을 시키면은 3y분의 2x가 된다. 자, 여기에서 굳이 y를 x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도 뭐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뭐 해볼까? 뭐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4번은 뭐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한번 해볼게요. 얘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은 y, 뒤에 거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얘 미분하면은 2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y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 프라임만 묶어야겠지?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x 플러스 2의 y 프라임은 얘 넘어가야 되니까 2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y가 된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겠죠. 그래야 뭐가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뭐가 없다? 미분계수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나머지 요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 한번 볼게요. 5번. 다음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이 직선 이것과 평행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요게 지금 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접선에 대한 이야기여서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선의 기울기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 곡선에서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대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3y제곱에 여기 dy dx가 나오겠죠. 플러스 얘 미분하면은 a에 x로 앞에 거 미분하니까 ay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니까 ax였는데 y 프라임 그러니까 dy dx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b는 상수니까 없어지겠고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이 문제가 시험 범위에 있지 않나? 아, 말만 접선의 기울기라고 쓰지만 않았을 뿐이구나. 어쨌든 이 상태에서 dy dx만 남기고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묶어서 넘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묶어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dy dx는 요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요거부터 넘겨야겠죠. 3x 제곱 플러스 ay 나누기 3y 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서 x, y가 지금 뭐란 얘기야? 1,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화살표로 써야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3 플러스 a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3x 제곱 3y 제곱 빼 dy dx 뭐야? 제곱 미분하면은 ax의 제곱 미분하면은 dy dx 붙고 넘기고 얘네도 넘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미쳤나봐. 이거 마이너스죠?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해서 A값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 대입을 하면은 B값도 얻을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좀 미분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B는 1이 나오고 여기서 A는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음함수의 미분법